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일본과 화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일본이 스스로 역사를 왜곡하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 날조된 것을 세계에 퍼뜨리는 일을 함으로써 서로 악감정만 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부터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나부터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특히 우리도 반성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반성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하나하나 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새롭게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라고 한 게 있어서 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날 국회가 법을 하나 제정했습니다. 통상 얘기하는 여순 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식 이름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법이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의의가 깊다고 봅니다만은,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제까지 저희 기성세대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거는 북한 측의 조종을 받은 남로당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이적 행위를 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죠. 이승만 정권이. 특히 군인들이 항명을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희생된 민간인들은 정말 어디 가가지고 하소연할 수가 없었죠. 감히 피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국가보안법상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시는 간첩 누명 한번 쓰면은 거의 3대가 망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어쨌든 그 사건이 이제 조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과연 그 진상이 어떤가? 그리고 민간인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가, 그리고 그 민간인들에게 과연 명예회복을 해야 될 어떤 근거가 있는가, 이런 것들 조사해서 명예회복을 시켜주겠다. 다만 명예회복만 시켜주고 보상은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 그게 빠졌느냐 물어봤더니, 그게 들어가면은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기재부 같은 데서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또 야당도 돈 들어가는 거는 안 낸다고 얘기를 하니까 추진하던 쪽에서 보상하는 거는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4.3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보상이 빠져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군인이 상부의 명령을 거역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항명 사건이죠. 그 내막을 보면은 이해 못할 바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인데, 왜 민간인들은 소위 말하면 반란자 편에서 정부를 성토했는가? 당시에 이승만 정권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진상을 밝혀내야 당시 여수 시민들이 정부를 향해 반기를 들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좀 정상적으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대단히 칭찬할 만하고 또 반길만 하죠.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렇게 하더라도 민간 쪽에서는 여전히 앙금이 있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니까, 이걸 정말 잘 조사해서 민간인들에게 가능하다면 의미 있는 보상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는 일반 국민들의 눈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여순 반란이 아니고 소위 남로당 계열의 군인들이 항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 항명 자체도 명분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명분이냐면, 제주도에서 엄청난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파견돼서 바로 그 학살 삼게 하라는 얘기니까, 같은 민족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항명을 한 거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명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학살에 내가 가담하지 못하겠다고 항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평가를 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죠. 전두환 정권 때 그 군인들은 한 사람도 항명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항명의 가치가 높게 보이는 거죠. 어쨌든 그런 군인의 항명에 여수 시민들이 동조해서 이승만 정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과 군인들이, 국방경비대 군인들이 이 여순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 상황, 또 당시 국가가 처한 상황,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뭘 요구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당시 우리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동조했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같이 판단을 해보고, 그 이후에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도 판단해야 되고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잘 검토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제발 이번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정말 잘 이루어져서 무고한 양민들 학살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보상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치를 제도를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 일반 국민들이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빨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여전히 여수 순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한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차지하고 또 보상하지만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본인들이 과거에 한국에 대한 그 잘못한 것들 역사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서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걸 반성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그에 대해서 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나도 그 잘못이 있다 라고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반성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일본이 군국주의 시대 때 있었던 일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 동안에 한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시키고 또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을 죽이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칭찬하는 짓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낼 때 일본은 역사에 화해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가가지고 과거의 전범들, 이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를 하고 말이죠. 이 사람들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하는 그네들은 절대 역사 앞에 바로 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상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사죄하고 또는 그네들의 그 왕이 사죄하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국민들이 화해를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부가 4.3 사건이라든지 미어순 사건이라든지 광주 항쟁이라든지 이런 거에 잘못했다 하고 보상을 하더라도 일부 우익들이 아직도 앙앙불락하고 그걸 배척하고 그에 대해서 시비하고 하면은 결국 화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결국 힘의 논리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번 여순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규명이 시작할 때 공평하게 또 정의롭게 조사가 진행되고, 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과거에 저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생각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생각을 스스로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먼저 과거와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 첫 시금석이 저는 여순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순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이 잘 돼서 우리 국민들이 빨갱이라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배척하거나 또는 모함하거나 하는 그런 짓을 이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